오디오로 만나는 백반기행! 팟캐스트 아니고 이건 빵캐스트!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개띠랑 다솜 두루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문장은 윤종신 오르막길 노래 속 가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점점 단풍도 짙어져 가는데요. 이럴 때 왠지 산에 오르고 싶어서 이 노랫말과 함께 시작해봤습니다. 다들 산 좋아하시나요? 산에 오르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산 좋아합니다. 어떤 산이든 오르기 힘들지만 오르고 나면 뿌듯해서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동네에 있는 산을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또 오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진 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오르막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들어도 좋고 산을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매일의 일상이 평범한 하루 같고 늘 먹는 빵 같지만 이렇게 모두와 같이 나누면 특별한 하루가 되고 특별한 빵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개띠나 유니버스와 함께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시작하겠습니다. 빵빵 일상 탈출. 가자! 산으로! 이번 74화에서는 실제로 산에 오르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이란 산에 오르는 여정 또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저희가 나누는 질문에 하나씩 답해보면서 재밌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산이 있다면 어떤 풍경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 처음 갔던 산이 광교산이에요. 수원에 있는 광교산. 어릴 때부터 종종 다녔던 산인데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쯤에 엄마랑 같이 둘이서 광교산 간 적이 있는데 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비가 와서 어떡하지? 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비 맞을 거면 이왕 비 맞는 거 시원하게 비 맞자고 해서 시원하게 비 맞으면서 내려왔던 게 지금까지도 생각나는데 그때 비 오면서 봤던 풍경들이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풍경들이 좋았어서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우중 산행하는 것도 엄청난 또 추억인데 이렇게 엄마와의 또 추억이 있는 산이 있으니까 지금도 가면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시나요? 네, 커서도 간 적이 있는데 어릴 때 기억이 다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길들이 크게 바뀐 건 아니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도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좋더라고요. 그 광교산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광교산에 그 주변에 또 맛있는 것들 많잖아요. 네, 원래 그 산에 가면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재미로도 가잖아요.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요. 두 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특히 제가 알기로는 바베큐 그 고기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썰려서 구워져서 먹는 그 고기들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 맛있죠. 다솜님은요? 저는 기억에 남는 산과 풍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재작년에 한라산도 다녀오고 또 여러 산들을 다녀왔던 것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큰 산들은 조금씩 다녀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 역시도 그 어린 시절 다녀왔던 산에 대한 추억이 가장 좀 기억이 선명한 것 같아요. 개띠랑님처럼 수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 수원의 광교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교산의 추억이 딱 생각이 나요. 그 때는 2000년 새 천년이 열리는 그 딱 그 해가 시작이 될 때 새해를 봐야 된다고 그때 엄청 한참 엄청 화제였었잖아요. 1999년에서 2000년이 될 때 뭐 전기가 다운되고 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나은 시대가 되었죠. 근데 그때 2000년이 되는 그 시절에 일출을 꼭 보러 가자고 해서 그 1월 1일 날 완전 새벽 등산을 했었어요. 거기가 겨울이다 보니까 다 빙판길이 얼고 오르막길도 막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뒤에는 그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 가족들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2000년 새해가 되는 그 일출을 보자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 빙판길 오르는 것도 무섭고 깜깜하고 안 보이고 힘들고 하니까 울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등산객분들이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일출을 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뭐 정상까지 올라가셨나요? 네, 올라갔는데 가면서 또 이거 왜 오르는지 모르겠고 뭐 일출을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마냥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 또한 추억이고 재밌었다. 일출을 보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지금이라면 아주 흔쾌히 또 즐겁게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5년에 일출 보러 등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회가 닿으면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가면 너무 좋죠. 두루님은요? 저는 다양한 산이 좀 생각이 나는데 어릴 적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어릴 때 대구에서 이제 팔공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가족들이랑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진짜 아기 때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중간에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도 어쨌든 뭐 정상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중간에 또 절이 있는데 거기서 절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또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또 나고 그때 그 시래기국인가 그게 나왔었는데 아직도 그 맛이 너무 기억에 남고 또 그 정상에 갔을 때 그 정상 풍경들이 또 너무 좋았어요. 그때 사람이 엄청 많고 거기 이제 뭐 불상 이런 것도 있고 갓바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풍경들이 기억이 나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대구에 또 앞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밤에 올라갔었어요. 밤에 친구들이랑 완전 객기였죠. 근데 밤에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막 올라가서 헐레벌떡 막 올라가가지고 그 풍경을 보는데 그 대구 막 이렇게 다 보이는 그 전경이 막 다 보여요. 그 풍경이 또 기억에 나요. 그 막 불빛 이런 풍경들. 그리고 또 생각이 나는 건 저희가 같이 갔었는데 소백산이 또 기억에 납니다. 그 겨울에 갔었는데 정말 하얀 세상 온 그 산이 다 눈으로 뒤덮인 그 세상이 또 그 풍경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제가 대충 간 거예요. 옷을 대충 입고 너무 얕본 거죠 산을. 근데 막 너무 춥고 막 손이 얼어가지고 막 얼굴도 다 얼고 막 여기 이 눈이 안 감기셨잖아요. 맞아요. 눈이 안 감기고 네. 막 감각이 없고 막 그런데도 이제 정상에서 그 뿌듯하고 또 잘 안 보이긴 했지만 눈보라가 쳐서 그래도 그 풍경들이 생각이 좀 나네요. 저는. 새록새록합니다. 또 그때도 또 험한 산에 또 갈 때 가볍게 또 오셔갖고 저희가 그 개띠랑 유니버스가 다 단체로 1월 맞이 새해 맞이 2024년 새해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정신통일을 하러 갔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냐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신통일이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가서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왜 괜찮다고 계속 그러셨죠. 예. 근데 안 괜찮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좀 그렇게 해보니까 네. 아 이게 준비를 잘해야겠다.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갈 때 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때 진짜 대충 간 게 그러니까 외투도 아니고 그 어느 옷에 이제 내피를 입었어요. 그 약간 좀 도톰도톰한 그런 재질의 내피를 입고 갔고 깔깔이 재질의 맞아요. 네네. 그것만 입고 갔고 그 한겨울에 네. 그리고 장갑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손가락이 이제 뚫려 있는 그런 뭐 장갑이라고 하죠. 그 네. 장갑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여기만 손바닥만 보온이 되는 그런 장갑에 또 신발도 그때 그냥 막 2만 얼마짜리인가 그냥 진짜 아무 데서나 산 그런 신발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막 신고 가고 아무튼 그랬는데 호되게 당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산에 갈 때 좀 더 챙겨서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 최근에 이제 뭐 등산화도 사기도 했고 이제 좀 그때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또 더 잘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자연이 주는 또 가르침을 또 얻게 되네요.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도 또 힘든 만큼 맛있는 거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또 소개 드려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은 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맛있는 거 먹었는데 또 이따가 한번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 힘든 등산인데 이 내가 생각할 때 등산에 좋은 점은 그래도 있는지 좋으니까 우리가 산에 또 자주 올라가고 산을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산을 찾게 되는 또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또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쓸 곳이 많잖아요. 무언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이 산에 오를 때만큼은 오르고 내리막길을 또 내려가고 또 걷고 하는 것에 또 집중할 수 있어서 그것이 제일 또 좋은 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자연을 둘러보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또 가라앉히게 돼서 그것 또한 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오르고 내려가다 보면 생각이 드는 게 그래 이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인생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힘든 고개도 있고 절대 나는 올라가지 못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쉬엄쉬엄 또 쉬었다가 다시 가다 쉬었다 다시 가다 보면 또 결국에는 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힘들 때도 있지. 그런데 그 끝에는 또 뿌듯함이 또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서 등산이 아주 매력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나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아예 시작하기 전에 그 두려움,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막상 이 등산 길에 시작을 하면 그 포기라는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 산에 발을 딱 들이는 순간 이건 어떻게든 내가 갔다가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등산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네. 더 힘드세요? 아니면 올라갈 때가 더 힘드세요? 저는 내려갈 때 힘든 것 같아요. 내려갈 때는 거의 막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굴러갖고 내려가고 싶다. 다시 내려가는 그 길이 정말 힘들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흔히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최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인생에 있어서도 내려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실제로 등산을 할 때도 쉽지가 않으니 인생을 살면서도 진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 진짜 그냥 바로 굴러서 내려오고 싶어요. 바로 떼굴떼굴 굴러서. 아니면 뭐 점프를 하든 뭐 그냥 순간이동 이런 아, 축지법 같은. 네, 그렇게 하고 싶은 또 지경입니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계절의 변화를 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경계가 좀 모호하고 막 엄청 덥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춥기도 했다가 이랬잖아요.
근데 산에 가면 이게 정말 계절이 변하고 있구나, 변하고 있는 와중에 있구나를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뭐 풀들도 변하고 나무의 모습도 변하고 동물들도 막 다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마음이 조금 또 안 좋아졌을 때부터 다시 등산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또 몸 빵빵 마음 빵빵한 시간이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꾸준히 하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선선하니 좋잖아요, 날이. 그러니까 또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막길 오를 때 힘드세요? 아니면 내리막길 내려갈 때가 더 힘드신지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는 올라갈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오르는 게 좀 막막할 때도 있고, 그걸 알잖아요, 얼마나 높은지. 이거 언제 올라가나, 뭔가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올라가다 보면 지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또 언제 가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상을 딱 찍고 나면 체력이 뭔가 다시 좀 차는 느낌이에요. 뭔가 뿌듯하고 정상에 왔다니 내가, 막 이런. 그래서 내려갈 때는 사실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또 더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체력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심리적으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려가면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산들이 다 각자 각기 다른 매력이 다 있을 텐데, 아까 자연의 변화들을 살펴보는 것 또한 등산의 또 좋은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산의 모습이 있다면 어느 계절일까요? 아무래도 겨울산인 것 같아요. 겨울산의 모습이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은 자연색이잖아요. 좀 초록색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겨울 되면 눈이 쌓이니까 흰색이잖아요. 이제 겨울에만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 풍경은.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겨울 풍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도 또 멋진 풍경의 산을 또 만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준비를 만만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시면 또 겨울에도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개띠랑님은 어떠세요? 저는 등산의 좋은 점은 자연의 소리를 가까이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막길 오를 때는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위해 올라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올라가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소리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풍경도 보이고 주변에 올라가고 있는 다른 등산객 분들도 보이고 해서 주변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만난 자연의 풍경, 자연의 소리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가을이라서 도토리랑 밤나무에서 이렇게 열매들이 막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청설모들이 바스락거리면서 도토리도 가져가고 밤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그 친구들이 가져가다가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머리에 퉁 쳐서 뭐야 이러고 보면 청설모가 후다닥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산에 가는데 청설모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이러고 놀라니까 청설모도 저를 보고 놀라서 그래서 멈췄던. 그 도토리 내려갔나요? 도토리 그 친구가 딱 내려놨나요? 너무 놀라서 그 친구도 손을 이렇게 딱 들고 있더라. 두 손을 들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그때는 뭔가 그런 동물 친구들을 작든 크든 보면은 너무 놀라거든요. 이렇게 뭐 서로 그 적정 거리가 있잖아요, 모두. 그쵸. 근데 그 적정 거리를 벗어나서 가까이 마주하면은 저는 놀라는 편인데 그 친구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라니도 언제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가족들이랑 모르는 길을 이렇게 가다가 뭔가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렇게 옆을 봤더니 고라니 친구가 진짜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숨 죽이면서 저를 보고 있고 저도 그 친구랑 눈이 딱 맞춰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큰일 날 것 같다 해서 숨을 더 참고 가족들한테 빨리 가라고 이렇게 밀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친환경적이신 분이군요. 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동물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신기한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등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등산 갈 때 내가 이거만큼은 챙겨간다. 요런 나만의 아이템이 있으면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을 가는 이유 자체가 뭔가 좀 먹으러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라면이나 그 좀 간식류 좀 챙겨가고 또 특히 이 보온병에다가 네. 뜨거운 물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커피나 차 이런 걸 먹을 수도 있고 또 라면 먹을 때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좀 챙겨가는 편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겨울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추울 때 딱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차나 커피 마시면서 간식도 먹고 라면까지 먹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요걸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바람막이를 꼭 챙깁니다. 이 여름에도 챙깁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비가 올 수도 있고 올라가면 또 조금 선선해지고 쌀쌀해지잖아요. 그럴 때 또 챙겨 입어야 되고 또 이게 땀이 났다가 식으면 또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고 특히 제가 한라산을 간 적이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져가서 막 입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또 기억에 남는 게 특히 이제 라면과 그 보온병에 뜨거운 물도 챙겨갔는데 와 진짜 비도 오고 하니까 너무 더 멋있더라고요. 또 그 기억이 또 나네요. 그때 그 겨울산 힘겹게 또 올랐던 소백산에서도 챙기셨었나요? 아, 네. 그때 소백산에서도 역시 당연히 챙겨갔고 그때 이제 사실 너무 고생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이게 손이 안 움직여가지고 라면을 이렇게 먹을 수가 없을 지경이고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딱 이렇게 세팅하고 뜨거운 물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아직 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엄청 뜨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라면을 맛있게 먹었고 그 기억이 또 너무 좋게 남아 있어서 또 한번 겨울산을 가보고 싶어서 또 가능하다면 올해 또 한라산을 한 번 더 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가게 되면 또 무조건 라면 보온병에 또 이렇게 뜨거운 물 담아서 또 가보고 싶습니다. 라면을 또 이렇게 가장 맛있게 먹는 또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일상에서는 라면 잘 안 드시나요? 아 원래는 엄청 좋아했는데 요즘엔 잘 못 먹고 있거든요. 산에서 드시려고. 네네네. 산에서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또 라면 또한 드시는 날에 이렇게 자랑 또 널리 해주시면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산에서 파는 그 지도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 그 등산 손수건을 꼭 챙겨가거나 아니면 그 현지에서 사기도 하는데요. 산에 지도가 그려져 있는 손수건이 땀 흡수도 잘 되기도 하고 현장에서 지도를 산을 오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구나 이런 약도 같이도 잘 그려져 있어서 뭐 얼마 몇 시간 남았고 다음 코스는 이만큼 가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게 또 좋더라고요. 그 산마다 손수건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또 그 중에서 또 골라서 가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어디 산이 있죠? 지금은 한라산 있고 소백산 있고 지리산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은 한라산을 꼽아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한라산에 내가 다녀왔다 라는 그
저만의 이런 증거, 이런 기념이 되는 느낌이라 한라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한라산이 그래도 좀 제일 높은 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네, 맞아요. 한라산을 잘 또 다녀왔다, 내가 등반을 했다라는 또 그런 기념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손수건을 꼭 구매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고.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요. 등산하면 좋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꼭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높은 산이면은 당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바 그거 챙겨가고 그리고 물은 꼭 챙겨갑니다. 평소에 잘 안 마시는데도 산에 가면은 물만 마셔도 엄청 꿀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꿀떡꿀떡 잘 마시게 됩니다. 무릎 보호대 필수인가요? 네, 무릎 보호대 안 하고 다니면 예전이랑 많이 다르게 그 다음날 너무 아파가지고 잘 못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루를 보내며 넓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르막길을 만난 적이 있다고 느끼시나요? 내리막길도 만난 적이 있으신지 그때 어떻게 대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오르막길이랑 내리막길을 크게 만났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크게 동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오르막길이겠지라고 하면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지칠 때도 또 있잖아요. 또 오르막길 오르다 보면.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시나요? 물을 마시고 잠시 쉬려고 합니다. 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역시도 매 순간 뭔가 오르막길 같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하루를 보내면서 어떨 때는 또 수월하다고 느끼면서도 또 어떤 날에는 쉽지 않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묵묵히 올라가 보기도 하고 너무 힘들다면 쉬었다가 잠시 숨 돌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초콜릿바도 먹고 간식들도 먹고 라면도 먹고 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천천히 가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솜님은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르막길을 계속 걷고 있는 상태신가요? 지금은 묵묵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라면도 먹고 물도 마시고 초콜릿바도 먹으면서요? 네, 주변에 청설모도 구경하고 도토리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도 남기고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두루님은요? 저는 이 질문을 봤을 때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뭐 오르막길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힘든 길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내리막길이 잘 풀리고 있다 아니면 반대로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냥 평지를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르막도 아니고 내리막도 아니고 그냥 평온한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뭐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좋은 일이 있다기보다 그냥 저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엄청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좀 꼬불길이긴 한데 오르막도 아닌 내리막도 아닌 그냥 뭐 평지 수준의 좀 구불구불한 길을 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내리막길을 좀 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는 아직 그런 내리막길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오르막에 가까웠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내가 큰 안 좋은 길을 가고 있진 않는 것 같지만 앞으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내가 이 내 앞에 놓인 길을 잘 가는 게 더 우선 과제인 것 같고, 뭐 앞으로 올 수 있는 오르막 내리막길을 다 그냥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질문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았고, 앞으로도 내 앞에 놓여진 길이 뭐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평지든 구불길이든 뭐 울퉁불퉁한 길이든 자갈길이든 그냥 어쨌든 걸어가야 되니까 한번 가보자, 뭔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 둘레길이나 올레길, 뭐 숲길 요즘에 되게 또 유행하잖아요.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길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길들이 엄청 오르막길이 많거나 또 내리막길이 많은 또 길들은 아니고, 평탄한 길 속에 또 잔잔한 또 힘들었다가 힐링이 되었다가 힘들었다가 힐링이 되었다가 라고 하니까, 그런 길들이 말씀하신 길로, 실제 길로 떠올려 봤을 때 그런 길이 또 생각이 나네요. 오, 네. 그래온 것 같아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오르막 내리막만 생각하니까 좀 생각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나는 평지 같은 길인데 그냥 다양한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숲길도 있고 뭐 자갈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근데 흙길에 뭐 때론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성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 주어진 다양한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때 또 다양한 환경들,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그것이 뭐 경사가 있어서 오르막일 수도 있고 내리막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다채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말 재밌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또 좋은 답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면서 오늘의 시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나 자체를 산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산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솜악산으로 지어보고 싶은데요. 악산 하면 치악산 뭐 요런 등등의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들에 붙이는 악산이라는 의미가 찾아보니까 큰 산, 높은 산을 뜻하는데, 오르기 힘든 만큼 절경을 자랑하고 시원한 조망을 자랑한다고 해요. 식물들도 자라기 쉽진 않지만 자리 잡는 노력 끝에 멋지게 꽃 피우고 푸르게 숲을 이룬다고 하는데, 제 이름에 악산을 붙여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가는 길이 만만치 않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끝엔 멋진 풍경이 펼쳐질 거고, 크고 높게 또 이렇게 앞날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솜악산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또 이 악이라는 게 즐거울 악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즐겁게 또 더 살아가고 싶은 그런 또 다솜님의 마음이 좀 들어있지 않을까. 또 앞으로도 좋죠. 네, 즐겁고 더 크고 높게 네. 또 나아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솜악산 또는 솜락산으로 또 생각을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온산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인생을 좀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산도 뭔가 나 혼자 이렇게 묵묵히 오르고 내리고 뭔가 이런 삶이 좀 생각이 들어서 나를 산으로 표현한다면 나온산이 아닐까,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산이 나왔네요. 재밌습니다. 저는요, 그 두 분이 다 재밌게 산 이름을 지어가지고 저도 재밌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 좀 빼곡하게 적었는데 정말 빼곡하네요. 네, 저는 그 즐거운 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즐거운 산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하루를 보내며 즐거운 시간이 잠깐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이름을 붙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산을 오르면은 힘든 구간도 있잖아요.
근데 힘든 구간뿐만 아니고 즐거운 구간도 있었으면 해서 즐거운 산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듣기만 해도 즐거움이 퍼져가고 재밌는 이름입니다. 저도 좀 올라보고 싶네요. 그 즐거운 산. 올라가면 왠지 즐거울 것 같고. 막 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고 막 네. 시원한 바람과 또 막 좋은 향기 이렇게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산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깊어지는 단풍을 보러 산으로 당장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저는 이제 날이 선선해지다 보니까 더 산을 올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산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다양한 산을 또 만나고 싶고 나라는 산도 잘 또 오르고 걷고 한 발짝씩 차근차근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네에 있는 산을 한번 오르면서 바뀐 날씨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나라는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언제나 빵빵한 하루 멋진 풍경들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이번 74화를 듣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계시는 플랫폼 댓글로 남겨주세요. 74화를 마치며 개띠나 유니버스의 빵빵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빵빵. 한마디. 오늘 나에게 빵빵한 하루는 가을 산을 오르자이다. 오늘 나에게 빵빵한 하루는 산에 올라가서 라면을 먹자이다. 오늘 나에게 빵빵한 하루는 계절을 품은 산이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다들 빵빵한 하루 만드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알차게 보내세요. 또 돌아올게요. 빵빵.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끝.